안녕하세요. 돈 버는 기술 알려드리는 마부사키입니다. 스마트 스토어 위탁 판매 부업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제 주변에서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순이익으로 30만원만 벌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게 매출로 따지면은 한 달에 한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에요. 잘하는 사람들은 되게 금방 달성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처음 하신 분들은 어려움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준비한 건 뭐냐면은 특별한 기술이 없이 월 매출 200만원 정도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만 보고 그냥 따라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했고, 상품 소싱부터 마진 계산 업로드하는 것까지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어디서 뭐 돈을 내고 강의를 듣거나 이러지 마시고 오늘 영상부터 한번 보시고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탁 판매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첫째,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봐야 돼요. 이것만 알면은 소싱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위탁 판매 처음 할 때는 어떤 상품을 소싱해야 될지가 좀 굉장히 어려운 편이거든요. 많은 강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한다 라고 이제 하시거든요. 저도 여기에 동의는 해요. 당연히 동의는 하는데 대다수는 좋아하는 게 없죠. 내가 좋아하는 게 없습니다. 특히 내가 좋아하는 곳에서는 팔만한 상품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초보분들한테 추천하진 않고,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숲을 보고 나무로 이제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숲은 뭐냐면은 시장성이에요. 시장성이란 시장이 큰 게 아니라 팔릴 만한 상품이 있는 게 시장성이에요.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나무가 뭐냐면은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팔릴 만한 상품들을 쭉 본 다음에 그 중에 내가 팔 만한 상품을 고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즘에는 시장성을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세상이 참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네이버에다가 아이템 스카우트 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저는 여러 사이트들이 있긴 한데 아이템 스카우트를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로그인이랑 회원가입이 있어요. 저는 이미 회원가입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회원가입하셔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딱 하고 나서 여기 왼쪽 위에 이쪽 보시면은 아이템 발굴이라고 있습니다. 이쪽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카테고리가 뜨는데 돋보기 오른쪽에 1차 분류라고 있습니다. 이 1차 분류를 눌러서 우리는 위탁 판매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도서, 면세점, 여가, 생활편의 이쪽 카테고리는 팔 수가 없어요. 여기 위에서부터 이제 팔 수 있는데 처음이신 분들은 생활건강 카테고리가 좀 만만하기 때문에 이쪽을 일단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2차 분류 이렇게 뜨는데 이건 내가 좀 더 세부적인 카테고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난 생활건강 안에서 뭐 수집품도 있고 자동차 용품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세탁용품, 건강측정용품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저는 일단 클릭을 안 하고 여기까지만 두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걸 선택할수록 더 세부적으로 좁아져서 내가 원하는 값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만큼 폭이 좁아요. 그래서 상품의 가짓수가 적기 때문에 처음에 하시는 분한테는 이걸 추천드리진 않아요. 제가 맨 처음에 하는 방식을 추천드릴 때는 이렇게 그냥 최대한 넓혀 놓은 다음에 경쟁 강도를 보고서 고르는 거예요, 상품을. 그래서 여기 필터 선택 이렇게 있는데 우리 일단은 다 그냥 냅둬 볼게요. 다 냅둬 보고 밑에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은 어떤 수치를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 하실 거예요. 가장 많이 보는 건 뭐냐면은 이 상품 수 그리고 검색 수, 이 둘의 비율이 경쟁 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쟁 강도를 보고서 1차적으로 거른다고 보시면 돼요. 경쟁 강도가 뭐 아주 좋음이라고 있는 게, 제가 한번 아무거나 한번 눌러볼게요. 일단 쭉쭉 한번 내려보고 어떤 키워드가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번 볼게요. 그냥 뭐 이런 것도 있죠. 일회용 전자담배는 아마 팔기가 좀 어려울 거고 온라인에서 졸업사진 컨셉 이런 것도 있네요. 그리고 과탄산소다 이런 게 있네요. 과탄산소다. 그리고 밑에 쭉쭉쭉 한번 내려보면 차량용 청소기, 와이퍼, 드론, 아이코스 뭐 이렇게 있고 테이프 공 이런 게 있네요. 테이프 공은 뭔지 모르겠네요. 저는 종아리 마사지기, 1인용 돗자리. 아무래도 뭐 지금 날씨가 5월달이니까 나가려고 하는데 돗자리 안에서도 1인용, 2인용 뭐 이렇게 나눠져 있나봐요. 저 이 키워드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딱 1인용을 찾네요. 보통 같이 놀러 가는데 요즘에는 딱 컴팩트하게 내가 앉을 자리만 있나봐요. 보면은
경쟁 강도가 있죠.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봐야 되는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경쟁 강도를 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은 상품 수를 검색 수로 나눈 값이에요. 상품 수가 많다는 건 뭐냐면 1인용 돗자리를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같이 판매하는 경쟁자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반대로 검색 수가 많다는 건 뭐냐면 이 상품을 사려고 검색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상품 수가 많을수록 안 좋고 검색 수가 적을수록 안 좋다. 제가 좀 이거를 같이 믹스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상품 수는 적은데 검색 수가 많은 게 공급은 적고 수요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탁 판매의 핵심은 이렇게 경쟁 강도가 이제 아주 좋음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상품들일수록 노출이 잘 되기가 쉽거든요. 경쟁자가 적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찾아서 판매하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1.21이에요. 그러니까 상품 수랑 검색 수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1점 몇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거면은 아주 좋은 편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소싱해서 팔기가 좋고, 또 여기 밑에 내려보시면은 이렇게 검색을 1년 단위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즌, 계절을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한 7월부터는 떨어졌다가 7월, 8월엔 떨어져요. 너무 더우니까 돗자리 특성상 야외에서 이제 앉으려고 하겠죠. 그러다가 언제부터 올라가느냐, 한 9월 늦가을부터 엄청나게 팔려요. 그러니까 9월 중순에 지금 팔리는 거 보실 수가 있죠. 9월 중순에 산다는 건 뭐겠어요? 가을 때 내가 쓰기 위해서 미리 주문을 하는구나, 이런 데이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뾰족하게 있는 값이 성수기라고 부르는 곳이고, 다시 한 좀 추워지죠. 10월 말부터는 많이 추워집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판매량이 뚝뚝뚝 떨어져서 거의 이제 11월에는 검색 수가 거의 없다. 100회, 200회 검색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품들은 9월, 10월 이때 이제 팔 수가 있고, 또 날씨가 좋아지는 4월, 5월 이때도 판매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뭐 성별이나 이런 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아요. 아무래도 성별이나 연령대에 맞춰서 내가 쓰는 문구나 어떤 마케팅 요소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것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상품을 찾았으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도매 사이트에서 찾아가지고 올리면 돼요. 스마트 스토어에. 그러면 물건이 판매가 될 거고, 판매가 되면은 도매 사이트에서 주문을 넣어가지고 고객한테 배송을 보내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일일이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이렇게 그냥 쭉 찾았는데, 다시 아이템 발굴 들어가서 제가 개념 설명하려고 눌러본 거여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이 생활건강 카테고리에서 이 화면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 화면부터. 여기 보시면 우린 지금 이렇게 쭉쭉쭉 찾았죠. 이렇게 밑으로 내렸죠. 근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보면은 엑셀이 있어요. 엑셀 다운로드. 그래서 이 엑셀 다운로드를 눌러서 좀 보기 쉽게 엑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다운로드 누르시고 열기를 누릅니다. 자, 다운로드 받으면 이런 화면이 보이실 텐데, 제가 여기서 이제 어떻게 수정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이쪽에는 아이템 스카우트 링크가 있어가지고 별로 필요가 없어서 삭제를 해줄게요. 그리고 순위도 사실 크게 상관이 없어서 제가 삭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삭제하는 방법은 여기 열 있잖아요. 이 열을 눌러서 이 C, A, B, C 이 열이라고 하거든요. 이쪽을 눌러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삭제를 누르시면 돼요. 저는 이제 조금 빨리 삭제했는데, 그건 뭐냐면 이 단축키가 여기 D라고 써져 있거든요. 알파벳으로. 키보드에서 D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빠르게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삭제를 해줄 건데, 뭐뭐 삭제해 줄 거냐면 이쪽에서부터 PC 검색이 나오기 전까지 일단 삭제를 해볼게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사실 검색수랑 상품수 경쟁 강도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는 총 검색수라고 해서 이 PC랑 모바일 검색량이 합쳐진 값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C랑 D도 같이 삭제. 검색수, 상품수, 경쟁 강도, 나머지도 이렇게 드래그해서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대표 카테고리는 일단 냅둘게요. 이거는 어떤 상품인지 왼쪽에서 보고서 이게 어떤 키워드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상품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 냅둬볼게요. 여기를 쭉 드래그해서 늘려주면은 이 칸이 늘어납니다. 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깔끔하죠? 자, 여기서 잘 보세요. 필터를 씌워줄 거예요. 경쟁 강도가 있는데 이 경쟁 강도를 낮은 순서대로 우리는 볼 거예요. 그래서 1번 왼쪽에 이쪽에 있죠. 이쪽에 지금 보이시나요? 화면에 이쪽에 1을 눌러주고 필터를 걸어줄 겁니다. 데이터를 누르시고, 위쪽에 데이터가 있어요. 이쪽에 데이터 누르시고 필터라고 있습니다. 이쪽에
필터를 누르시면은 작은 이렇게 세모 모양이 나오거든요. 박스 모양으로. 그러면 필터가 씌워진 거예요. 자, 1번을 누르면 이 전체 행이 잡히고 여기서 필터를 씌워준 거고, 경쟁 강도 오른쪽 아래에 이 화살표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오름차순으로 우리는 정렬을 할 거예요. 그럼 짠, 이렇게 경쟁 강도가 낮은 순서대로 나옵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경쟁 강도는 상품 수가 적고 검색량이 많은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대로 올리면은 아무래도 조금 키워드에서 노출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자, 그런데 경쟁 강도가 0인 거는 일단 조금 이상할 확률이 높아요. 뭐 브랜드 키워드일 확률이 높아서 이거 지워줄 거예요. 어떻게 지우냐? 이거 전체를 지워줄 겁니다. 2번부터 6번까지 드래그를 해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역시 삭제. 좀 빨리 하고 싶다. 그럼 키워드에서 왼쪽 손으로 D를 눌러줘요. 자, 이렇게 보기 쉽게 우리가 경쟁 강도를 낮춰가지고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걸 해야 되냐면은 밑에서 키워드를 찾으시면 돼요. 어떤 걸 찾느냐, 이렇게 한번 쭉쭉쭉 보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올릴 수가 있구나. 그래서 같이 한번 볼게요. 이런 거는 아이코스 쪽인데, 아이코스 전자담배거든요. 전자담배가 19금 키워드여서 초반에는 이런 거를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서진이네 책할, 이게 요즘 그 예능이 있잖아요. 서진이네, 거기서 나오는 책할인가봐요. 이런 게 이제 보통 좋은 키워드인데 아마 국내 도매 사이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일단 넘어갈게요. 뉴진스 앨범, 이런 거는 우리가 못 팔겠죠. 그러니까 이런 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 어린이날 포토존 이런 거 또 있죠. 어린이날에 포토존을 꾸미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벤트, 파티용품, 풍선 용품들을 판매하는구나, 사람들이 사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좀 이렇게 팔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34번을 체크를 해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저는 이렇게 홈에서 오른쪽에 보면은 색깔을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 색깔이나 이렇게 넣겠습니다. 비바리움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이거는 아마 영화 제목인 것 같고, 밑에 내려서 돈부채, 아마 5월달이 약간 가정의 달이라서 이런 걸 많이 찾나봐요. 이런 거 메모하고, 밑에 내려서 락앤락 도시락통, 락앤락이 이제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 뭐 이런 것들로 이제 하나씩 찾으시면 돼요. 은방울꽃 이런 것도 있네요. 갑자기 검색량이 엄청 올라갔네요. 그쪽에 이슈가 있었나봐요. 물론 이제 은방울꽃을 소싱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도매 사이트에서는 이런 꽃을 판매하진 않을 텐데, 이제 이런 걸 보고서 꽃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도매 사이트에서는 이런 꽃들을 판매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또 응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혈압계 이런 것도 있고, 한번 넘어갈게요. 쭉쭉쭉 보면은 카네이션 머리띠 이런 것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사실은 어떤 가정의 달 때 이제 팔기 위해서 하는 것 같고, 유청 불리기 이런 거 있고, 여기서부터는 그냥 다 웬만하면은 올릴 수 있는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쟁 강도가 너무 낮으면은 브랜드 키워드가 많고, 이 밑에서 한 1 정도, 1대1 정도부터 이제 내가 판매할 수 있는 상품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거 이제 다 그냥 팔면 돼요.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다 올리시면 되는데, 제가 상품 선정할 때 정말 중요한 2가지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브랜드를 판매하면 안 돼요. 브랜드 상품들, 예를 들면은 지금 이 고추 모종이라든 거 있죠. 이런 거는 딱히 브랜드가 없잖아요. 이 키워드에 고학용 계산기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건 그냥 팔면 되거든요. 작약꽃 이런 거, 시나모 롤 도시락 이런 것도 다 그냥 팔면 돼요. 근데 가끔 지금 보면 이 스탠리 텀블러라고 해서, 이 스탠리가 브랜드예요. 브랜드.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네이버에서 이제 보면은 스탠리 이렇게 검색하면은 텀블러가 나오거든요. 이 스탠리 공식 유통사라고 해가지고 스타벅스에서 이렇게 스타벅스랑 이제 콜라보 해가지고 제품이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공식 수입사가 따로 있죠.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을 판매를 하면은 안 됩니다. 왜냐면은 상표나 특허, 디자인권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침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브랜드는 올리시는 게 않고, 특히 많이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캐릭터 상품들. 예를 들어서 어떤 도시락통에 디즈니 캐릭터가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그 캐릭터에는 디자인 특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침범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도매 사이트에서 가져오더라도 그렇게 이제 디즈니가 유명하잖아요. 저작권이나 이런 걸로. 그런 곳에서는 또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브랜드는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고, 이 브랜드 상품인지를 알아보려면은 이렇게 키워드를 보시면서 그 앞에 무슨 키워드가 좀 들어갔다, 이상하다? 그러면은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실 수 있어요. 보통 자사몰이 있거나 공식 수입사, 공식 유통사, 공식이라는 말이 들어간 그런 키워드가 있을 겁니다.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그래서 그런 키워드는 빼주시는 게 좋고, 뭐 이런 것들은 다 괜찮죠. 스탠리 이거는 이제 내가 못 판다 그러면은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삭제 버튼 해버리면 되고, 혈당 측정기 이런 거는 아마 의료기기로 빠질지 안 빠질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이제 되게 괜찮죠. 이런 것도 잘 팔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서 내가 판매하고 싶은 거, 판매할 수 있는 것들은 메모를 해서 그런 것들만 추려놓고, 나중에 제가 여기서 키워드 위쪽에다가 밑에 세모 표시를 누른 다음에 색 기준 정렬이라는 게 있어요. 색 기준. 그래서 여기에 색깔이 나오죠. 색 기준 정렬 안에 이 노란 색깔로 제가 표시해 놓은 것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쭉쭉쭉쭉 한번 엑셀을 쫙 정리를 한 다음에는 이렇게 색깔로 보고서 들어가시면 돼요. 경쟁 강도는 우리가 아까 필터를 걸어놨기 때문에 낮은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대로 쭉쭉쭉 올리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팁을 하나만 더 알려드리자면 쭉쭉쭉 올리시면 되는데, 약간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노하우. 이게 약간 마케팅 얘기인데 소비자 행동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상품들은 노출이 잘 된다고 해도 상품이 안 팔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매트리스, 강아지 가방, 안경,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경쟁 강도가 낮아서 내가 제품을 올렸을 때 노출될 확률이 높지만 그래도 안 팔려요. 사람들이 많이 봐도. 그래서 우리가 한 번만 생각하고 들어가면은 이 위탁 판매를 앞으로 판매할 때 조금 개념을 잡기가 편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제품들은 자주 사는 게 아닙니다. 매트리스, 강아지 가방, 안경은 자주 사진 않아요. 강아지 가방도 이제 자주 사는 편은 아니죠. 한두 개 사고서 이제 계속 그런 걸 쓰잖아요. 그러니까 구매할 때 뭘 많이 해요? 고민을 많이 해요. 다른 상품들도 다 따져가면서 스펙이나 뭐 기능 이런 걸 다 비교하기 때문에 리뷰나 블로그 등등 이제 바이럴이나 이제 뭐 마케팅 활동 이런 것들, 광고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하는데, 이런 마케팅들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으면은 아무리 올려도 팔기가 어려워요. 사람들이 비교를 많이 해요. 그래서 다른 제품들이랑 비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제품에 꽂혀서 내가 매트리스, 나는 내가 이제 좀 잠자고 이런 거에 민감해서 난 그쪽 제품을 판매할 거야 라고 해서 매트리스랑 뭐 이불이랑 이런 거 판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거의 안 팔립니다. 또 마찬가지로 안경이나 이런 것도 잘 안 팔려요. 뭐 패션 안경 이런 거는 이제 괜찮아요. 자, 그럼 어떤 것들을 판매하면 좋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시간 칫솔, 책칼, 책갈피. 제가 여기 아까 살짝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밑에 도시락통 이런 거, 1인용 돗자리, 우리 아까 봤던 거 있죠. 1인용 돗자리. 그리고 여기 지금 화면에 켜져 있는 것도 있어요. 뭐 돈부채, 카네이션 머리띠, 이런 거 이제 너무 좋아요. 이런 거 왜 좋냐고 하냐면 이런 게 저관여입니다. 저관여. 아까 구매할 때 고민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했죠. 이거 고관여라고 해요. 관여도가 높다 라는 뜻이고, 이거는 관여도가 낮다는 거예요. 어떤 관여도냐, 내가 물건을 구매할 때 별로 고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치간 칫솔이나 책칼, 뭐 책갈피, 샤워가운, 도시락통, 1인용 돗자리, 돈부채, 카네이션 머리띠 이런 거 살 때 고민 많이 합니까? 몇 날 며칠씩 막 이렇게 비교해보면서 사나요? 아니죠. 뭐 자동차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쉽게 산단 말이야. 고민을 많이 안 하고. 쉽게 말해서 이 다이소에 있을 것 같은 제품들이 있어요. 다이소에 있을 것 같은 제품, 이런 것들을 판매하면 된다. 그러면은 선택받을 확률이 올라간다. 선택받을 확률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내가 약간 다이소를 차렸다고 하고 하시면 되겠죠. 이런 상품들이 위탁 판매로 되게 잘 팔리고, 뭐 이런 상품들의 특징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거의 한 단가가 2만원 정도 이하예요. 2만원 이하. 그러니까 쉽게 사겠죠. 여기는 2만원 이하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2만원 이하인 거는 쉽게 산다. 이런 것들을 하시면 되고, 제가 진짜 비장의 수를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여기 있는
노란 색깔 친 것들을 도매 사이트에서 검색을 한 다음에 마진 계산하고 스마트 스토어에 올리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벌써 한 13개 정도 찾았는데 이런 제품들을 다 올릴 수가 없어요. 시간의 압박이 있잖아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뭐 이 정도는 이제 다 올리는데 이런 키워드가 이제 한 100개, 1000개 넘어가면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저는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만의 어떤 소싱 노하우를 좀 추가적으로 알려드리자면 같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름에 다이소에서 뭘 하는지 아세요? 입구에 우산을 가져다 놔요. 그러면 놀랍게도 비가 올 때 다이소에서 엄청나게 우산들이 팔립니다. 이게 딱 좋은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사실 그렇게 그 물건을 사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이지만 수요가 갑자기 막 몰리는 거예요. 비가 오기 전에 우산을 가져다 놓으면은 사람들이 사겠구나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비가 오기 전에 우산을 가져다 놓으면 사람들이 사겠구나. 그러면 조금만 응용하면 내가 시즌에 어떤 상품들이 잘 나가는지만 알면, 미리 알면 우리도 활용할 수 있겠다. 비가 올 때 우산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겨울에는 따뜻한 제품들을 팔아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추려서 가는 건 맞는데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시즌 상품이라고 부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찾는지 초보자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아이템 스카우트에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아이템 발굴 그리고 생활 건강 여기까지 이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키워드를 더 설정을 할 건데 시즌 제품 찾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한 번 더 들어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생활 건강 카테고리 안에서 한 번 더 들어가면 그 제품에 내가 찾을 수 있는 제품의 가짓수는 줄어들지만 더 세부적으로 찾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 한 번 더 들어가 줄게요. 저는 주방용품을 하겠습니다. 제가 주방용품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 기간. 자, 최근 30일 동안으로 원래 데이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 엑셀 데이터는 과거의 30일 동안을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5월인데 어린이날 포토존 용품들, 그리고 어버이날 뭐 머리띠, 카네이션 머리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미 시장이 끝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5월달부터 올리면.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내가 어떤 상품들이 팔렸는지 알고서 미리 준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거를 눌러서 과거로 돌아갈 겁니다. 과거로 돌아갈 건데 어디로 돌아갈 거냐? 저는 한 12월 크리스마스 때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시작과 끝을 12월로 하고 조회.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은 생활건강의 주방용품이라는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이 카테고리에서는 그러니까 겨울은 춥잖아요. 그러니까 실내에서 많이 하는 것들을 찾는데 이렇게 과거에 12월달 크리스마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도 있고 연말이라서 모임도 많은데 주방용품이다. 이런 게 이제 시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필터 보시면은 이런 거는 안 건드릴 거예요. 그래서 건드려도 상관없는데 만약에 건드린다면 우리가 경쟁 강도를 배웠으니까 한 0에서 10 정도. 그래도 세부적으로 카테고리는 들어왔으니까 경쟁 강도는 한 번은 줄여주는 게 좋긴 하겠죠. 너무 이렇게 좁힐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제품이 판매할 수 있는 게 많이 안 보여요. 자, 어쨌든 한번 내려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내가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12월 크리스마스나 연말 모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주방용품 뭘까? 도마가위 뭐 이런 게 있는데 도마가위는 왜 겨울에 팔리는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넘어갈게요. 그리고 하이볼잔 이런 게 이제 많이 팔리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티 같은 걸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저는 한번 찾아볼게요. 다른 것도 붕어빵 틀 이게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도 안 되죠. 아주 좋음이고 와플팬이 있고 붕어빵 틀이 있는데 붕어빵 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딱 봐도 여름에 먹진 않겠죠. 이런 어떤 붕어빵을 여름에 잘 안 나가잖아요. 겨울에 잘 팔리죠. 근데 실제로 이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짜 시즌 제품인지. 9월 말부터 검색량이 올라가서 10월달에 갑자기 엄청나게 올라가서 12월에 피크를 찍습니다. 그리고 1월까지 잘 팔리다가 1월 한 중순부터 조금씩 내려오네요. 그러다가 2월달에는 거의 안 팔리는 것 같아. 2월달에 쫙 한번 약간 칼바람, 그 2월 반에서 3월 초에 칼바람 불잖아요. 그때 잠깐 반짝 추위일 때 올라가고 다시 이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은 12월에 피크죠. 그러면 2달 전에는 이 제품들이 팔리고 있단 말이에요. 보통 시즌 제품들은 2달 전에 팔려요. 그러니까 한 10월부터 팔리죠. 그 우리 제품은 언제 올라가요? 9월에 올라가는 거예요. 3개월 전부터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 1년치를 보고서 아 이게 시즌 제품이구나 라는 거를 파악을 하셨으면은 내가 3개월 전부터 올려야겠다, 이런 것들을 좋은 제품들을 이제 골라서 올려야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한 10월부터 2월까지는 내가 판매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드시죠. 그러니까 이런 뾰족한 값은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올려두기만 해도 거의 한두 개씩은 무조건 팔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뾰족한 값을 찾아서 우선순위에 두셔가지고 소싱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키워드들은 이제 한 번씩 눌러보셔서 그래프를 보셔도 좋아요. 아까 뭐 이게 와플펜이었으니까 와플펜류도 이제 마찬가지겠죠. 그러면은 한번 뭐 그런 것도 있는지 한번 볼게요. 뭐 타코야끼 기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겨울에 팔리지 여름에 팔리진 않아요. 그쵸? 이런 B가 붙은 거는 브랜드 키워드 의심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브랜드 제품들은 이제 특허나 디자인권, 상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고, 크리스마스 쿠키 커터 이런 거 이제 자르는 것들 이런 것들 괜찮고, 쭉쭉쭉 내려보면은 타코야끼 펜도 있고 뭐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시즌 제품들을 골랐으면은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느냐? 도매 사이트에서 상품을 찾아서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도매 사이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익숙한 사이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꼭 이 사이트는 아니어도 되는데 도매매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도매매로 일단 먼저 제가 보여드릴게요. 도매매에서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는 저는 이미 가입이 되어 있어서 회원가입을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네, 아직 회원가입이 안 되신 분은 여기서 회원가입을 눌러주셔야 돼요. 로그인 눌러서 바로 로그인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로그인이 됐다 라고 하면은 여기 상품명에다가 내가 아까 검색한 제품들을 검색명에다가 입력을 해보는 거예요. 시즌 제품으로 한번 볼게요. 제가 붕어빵 틀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격이 떠요. 참고로 이 도매매 사이트는 B2B이기 때문에 B2B는 사업자한테 이제 판매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로그인을 안 하면은 이 가격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회원가입을 해서 사업자라는 걸 인증을 해야만 가격이 보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우리는 일단은 오늘은 월 매출 200이 안 되시는 분들 대상이고 대부분 부가가치세를 안 내는 간이과세자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최저가로 판매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이고, 쭉쭉쭉 내리다 보면은 이제 가격이 있는데 가격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위쪽에 이렇게 필터를 걸 수가 있는데 일단 저는 이 공급사 등급은 한 2등급 이상을 추천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아무래도 등급 높으신 분들이 안정적인 공급을 좀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좀 보면은 가격들을 비교해 볼 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제품 가격들이 다 같은 상품인데도 다 달라요. 그럴 때는 여기서 여기 밑에 낮은 가격 순으로 보셔도 돼요. 우리 어차피 붕어빵 틀이라는 걸 검색을 했기 때문에 낮은 가격으로 보셔도 되고, 이런 거는 이제 미키마우스 이런 거 들어갔다가 혹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디즈니 같은 거 있어가지고. 자, 여기 보시면은 12,320원에 이 붕어빵 펜이 있어요. 그리고 최저가 확인이라는 최저가 마크도 들어가 있어요.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12,320원에 이 붕어빵 펜을 내가 도매가로 갖고 와서 물건을 팔 수 있다는 뜻이에요. 도매가가 12,320원이에요. 여기다 마진을 붙여서 판매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있어요. 이 상세 페이지도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져다가 그대로 스마트 스토어에 올리고 나서 주문이 들어오면은 여기서 발주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구매 후기도 있고 상품 문의도 있네요. 작년에 한창 팔릴 때 문의가 있는 거 보니까 그래도 이런 제품이 좀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공급사구나 라고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이 상품이 실제로 가격 경쟁력이 있는지를 봐야겠죠.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을 해봐야 돼요.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 볼게요. 여기다가 붕어빵 틀 이렇게 검색해 보겠습니다. 검색해보면은 밑에 쭉 내려서 스마트 스토어가 나올 텐데 위에 두 개는 광고여가지고 이제 안 보셔도 되고, 여기서부터가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이에요. 그러면 상위에 노출된 사람들하고 내가 봤을 때 경쟁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봐야겠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8,670원에 파는 게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 옥션이죠. 오픈마켓은 이 가격을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막상 눌러보면은 가격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한번 볼까요? 8,670원은 나올 수 없는 가격이에요. 왜냐면 내가 도매가가 13,000원이기 때문에 많이 이제 봐줘야 11,000원 정도? 그 정도가 제일 싼 가격입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거는 장난질일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 눌러보니까 타코야키 펜 16구가 추가 요금이 안 붙고 붕어빵 펜 제가 봤던 게 2구짜리죠. 2구짜리를 보면은 8,700원이 붙어요. 그래서 가격이 17,000 얼마로 됩니다. 내가 찾아봤던 거는 12,000 얼마니까 이렇게 비교해보면은 우리 거 가격이 경쟁력이 있죠? 5,000원이나 더 싸잖아요. 그러면 한번 내려볼게요. 여기 보면은 세일을 해서 미니 타코야키 펜 이런 건 좀 싸긴 한데 붕어빵 18,500원 이 오픈마켓에서 할인이 자체적으로 들어가도 17,000원이나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경쟁력이 있는 거죠. 우리 상품이. 그리고 여기는 이제 21,900원인데 아마 이 키트로 기름 붓을 같이 주는 것 같아요. 달라붙지 말라고 하는 이 붓을 주는 것 같고 여기가 한 13,900원짜리가 조금 싼데 한번 눌러보면은 이것도 지금 붕어빵 펜이 플러스 5,000원이 추가되죠. 그러니까 18,900원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2,320원에 약간의 마진을 붙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타코야키 펜이 좀 싸네요. 13,900원 3구 에그펜은 25,900원 이런 것들도 겨울에 잘 찾는구나 나도 같이 팔아야지 이런 생각까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제품이 상세 페이지가 좀 깔끔하긴 한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판매할 확률이 있다. 나머지 제품들을 봤을 때 가격이 막 엄청 낮아서 내가 못 팔겠다 이 정도의 제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상품으로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러면 실제로 이걸 팔았을 때 내가 얼마나 남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스마트 스토어에다가 가격을 설정해서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마진 계산기 엑셀 파일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다 만들었고 월 매출 200만원을 위한 위탁 판매 간편 마진 계산기 간이 과세자용으로 제가 버전을 조금 간소화시켜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자료를 첨부해 드릴 테니까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작성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도매처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방금 전에 도매매에서 했으니까 도매매로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상품명은 붕어빵 틀 그리고 상품 번호는 뭐냐면은 도매매 이쪽 사이트에 오시면은 위쪽에 상품 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이쪽에 보이시나요? 이쪽을 복사를 해서 컨트롤 C로 복사해서 다시 돌아가서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되고요. 도매가는 우리 아까 가격 얼마였죠? 12,320원. 이 10원 단위도 이제 중요해요. 그럼 자동으로 이쪽에 주황 색깔에 값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란 색깔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은 배송비가 있어요. 택배 3,000원 되어 있죠. 택배 3,000원 적습니다. 도매매에서 상품 정보를 입력하는 란을 적는 거고 판매처는 제가 이쪽에 이 토글을 만들어 놨는데 그냥 버튼 눌러서 스마트 스토어로 판매하실지 쿠팡으로 판매하실지 선택하시면 돼요. 일단 저는 두 개만 넣어 놨어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로 일단 먼저 해야겠죠. 그리고 판매가는 자동으로 제가 되어가 있는데 원리가 뭐냐면은 내가 매입하는 그 도매가에서 곱하기 1.5배로 되어 있어요. 1.5배. 근데 최소한 1.5배 정도는 되어야 우리가 좀 판매했을 때 마진이라는 걸 확보를 할 수가 있고 내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고 싶다 이러면은 7로 해가지고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약간 매출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약간 조금 더 제품들을 많이 올리고 더 소득을 하고 싶다. 이러면 1.7배로 올리시면 되고 난 너무 아직은 마케팅이나 뭐나 이런 것도 좀 버거워서 그냥 가격 저렴하게 해서 일단 판매되는 걸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5배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1.5배 이상은 해야 남습니다. 그리고 배송비, 여기 배송비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내가 판매하는 배송비예요. 그래서 보통은 배송비 3,000원 받으면 저희도 3,000원을 쓰시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도 배송비에도 네이버가 그 수수료를 떼가거든요. 그래서 약간 3,500원으로 하거나 4,000원으로 하셔도 돼요. 4,000원. 물론 이렇게 했을 때 소비자들이 배송비가 왜 이렇게 높아? 이러면서 딴 데로 갈 수도 있고요. 이 배송비를 0원으로 낮추고 이 판매가를 높이는 방법도 있어요. 이걸 한 2배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숫자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숫자를 바꿔줄 수 있는데 이거를 조절하셔서 남기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저는 1.5배로 하고 배송비는 3,000원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남느냐 이걸 한번 볼게요. 포인트 차감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구매 확정을 누르거나 리뷰를 썼을 때 포인트를 받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걸 내가 줘야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알고리즘상 50원씩이라도 줘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한 300원 이렇게 할게요. 이 정도는 이제 보통 기본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마진이 알아서 계산이 됩니다. 우리가 1.5배 정도 했을 때 단순 마진으로 4,600원 정도가 남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진율은 한 25% 정도 되네요. 그리고 종합소득세라는 게 있는데 소득세율 6% 그리고 15% 이건 제가 선택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 정도 매출이면 6% 이내이실 거라서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 팔았을 때 4,360원이 남는 거예요. 소득세까지 계산했을 때. 여기 보시면은 부가세가 없죠. 부가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연매출 4,800만원 이하는 부가세를 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스마트 스토어 위탁 판매하기가 좋겠습니까? 이 10%의 마진 룸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최종 마진 4,360원에 물건을 팔 수가 있는 거고, 제가 여기다가 주의사항이랑 참고할 자료들을 적어놨습니다. 파란색 셀만 입력하시면 되고, 이 계산기는 간이과세자 연매출 4,800만원 이하만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래 10%의 세금을 내야 돼요. 그리고 소득세는 아래 표에 이렇게 있는데,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 그러면 이 소득 안에 있겠죠. 1,400만원보다는 높겠죠, 보통은. 1년치가. 그런 경우에는 세율을 15%를 떼야 돼요. 누진 공제액으로 매입을 이만큼 처리해주긴 하지만 소득세율을 15%로 이렇게 바꾸면은 최종 마진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진율이 좀 떨어지죠. 반면에 내가 아직은 뭐 대학생이거나 무직이거나 아니면 소득이 없다, 그래서 1,400만원 이하다 하시는 분들은 6%로 세율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 계산을 하고 또 최저가 경쟁을 하기에는 이런 분들이 제일 활용을 하기가 좋겠죠.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 꿀팁들 여기 다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수수료도 여기 밑에 적어놨어요. 제가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 이렇게 두 가지를 올려놨으니까 이 계산기를 활용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붕어빵 틀을 하나 팔았을 때 얼마에 올려야 되는지, 그리고 상품 배송비, 수수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산한 값을 알 수가 있겠죠. 하나 팔면 4,000원, 10개 팔면 4만원, 100개 팔면 40만원. 그러니까 우리 100개만 팔면 되는 거예요. 이런 제품들을. 100개를 못 팔겠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스마트 스토어 업로드하는 것까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스마트 스토어 이 메인으로 한번 오시고, 왼쪽에 보시면은 판매 관리에서 상품 등록이 있습니다. 이 상품 등록 제가 눌러볼게요. 상품 등록을 누르면은 제일 먼저 뭘 입력해야 되냐, 이 카테고리명을 입력해야 됩니다. 이 카테고리명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엑셀표에서 찾았으면은 여기 있는 거, 여기 끝에 있는 걸 검색을 해서 이거를 적으시면 돼요. 도시락 찬압, 제가 한번 입력해 볼게요. 도시락 찬압 이렇게 밑에 있죠. 이걸 누르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찾은 거는 뭐예요? 붕어빵 틀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간단해요. 네이버에서 붕어빵 틀 이렇게 검색하면은 아까 쇼핑 탭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쇼핑 더보기 이 밑에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보시면은 여기에 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쪽에 보면 다 와플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는 보나마나 그냥 와플펜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와플펜 이렇게 검색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누르시면은 이 밑에 있는 정보들이 이 와플펜에 맞춰서 입력이 되는 거예요. 상품명 같은 경우에는 붕어빵 틀 이렇게 검색을 해야겠죠. 일단 사람들이 이 키워드를 검색한다는 건 이제 알았고, 붕어빵 틀만 넣으면은 사람들이 노출을 할 때 붕어빵 틀만 정말 노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색될 수 있는 키워드를 같이 넣어주는데, 저는 여기에 너무 많이 힘을 쏟지 않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여기 보시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제목을 지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붕어빵 틀 2구 띄고 붕어빵 띄고 만들기 띄고 펜 세트 이렇게 있죠. 키트 가정용. 그리고 그 밑에도 타코야키 펜, 에그 후라이 펜, 가정용, 뭐 기계 만들기 뭐 이렇게 있는데, 이 키워드끼리 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거랑 비슷하게 일단 갖고 와서 조합을 해줄 거야. 조합을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붕어빵 틀 2구 붕어빵 만들기 펜 세트 키트 가정용. 이게 뭐냐면 붕어빵 틀이라는 키워드도 잡을 수 있고 붕어빵 만들기도 되고 붕어빵 세트, 붕어빵 키트, 가정용 붕어빵 펜 뭐 이렇게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명 품질 검색 체크하면은 상품명이 잘 들어갔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목이 완전 똑같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살짝 다르게 좀 적어주겠습니다. 붕어빵 틀 만들기 붕어빵 하고 아까 2구였죠. 2구 적어주고 세트 저는 양면, 아까 양면 형태가 있어가지고 양면형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렇게 키워드를 보시고 양면펜 있었고 그러면 양면펜을 써줍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은 뭐 간식 이렇게 있네요. 이건 인덕션 되나봐요. 그리고 이 제품이 인덕션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중요해요. 왜냐면 인덕션으로 나온 곳에서 인덕션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인덕션이신 분들은 앞에 인덕션을 쓰는 거고 홈카페, 크로플 우리는 이제 크로플까지는 아니니까 한번 보시고 붕어빵 만들기라는 키워드가 있나 보네요. 그러면은 저는 붕어빵 틀, 붕어빵 만들기 이렇게 키워드를 합쳐서 할게요. 이 붕어빵이 원래 중복이 되면 안 되긴 하는데 이렇게 되면 키워드를 하나로 인정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눌러보면은 체크 항목에 맞게 잘 입력되었다고 뜨죠. 그러니까 이거는 붕어빵이라는 키워드가 원래는 중복이 되면 안 좋은데 이렇게 붙여서 쓰면 이거 하나의 키워드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붕어빵 틀 하나, 붕어빵 만들기 하나, 붕어빵 펜 이렇게 양면 펜 2구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판매가 우리 아까 그 마진 계산기에서 쓴 판매가 있죠. 여기 이 부분을 이제 적으시면 돼요. 18,840원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할인 같은 경우에는 굳이 안 하셔도 돼요. 만약에 할인을 할 거면은 어쨌든 나는 18,840원은 채워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할인을 해서 18,840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할인을 하지 않더라도 조금 이게 이미지가 좀 좋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원래는 한 2만원인데 제가 18,840원을 맞춰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은 계산기 꺼내가지고 2만원에다가 18,840원 이렇게 계산해보면은 1,160원을 할인하면은 가격이 맞다 18,840원이 된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뭔가 할인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해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판매 기간은 설정 안 하고 부가세, 과세 상품 냅두시고 풀필먼트는 우린 아니고 재고 수량은 9999 누르시면 돼요. 우린 지금 옵션이 없기 때문에 옵션을 넣진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가 이전에 봤던 것처럼 옵션에 내가 타코야끼 후라이팬이랑 붕어빵이랑 3구 에그팬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판매하려면은 재고 수량을 썼지만 옵션에서 다시 수량을 설정을 해야 돼요. 이거는 옵션명 개수는 1개, 등록수는 제가 아까 봤던 이거를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릴게요. 이왕 하는 김에 3개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옵션 구성 타입은 조합형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옵션 입력에서 컬러에서 빨강, 노랑 이렇게 해보면은 제가 가이드대로 한번 해볼게요. 빨강, 노랑 옵션 목록으로 설정 이러면은 컬러를 눌렀을 때 빨강 색깔도 있고 노랑 색깔도 나오고 이렇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아까 여기서 보면은 펜 선택 해가지고 여기다가 붕어빵 뭐 아까 타코야끼였나요? 타코야끼, 와플 이게 세 가지를 넣으면은 펜 선택하는 그 옵션을 눌렀을 때 이쪽이죠? 눌렀을 때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온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옵션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 요금 이렇게 넣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네이버 정책이 변동이 돼가지고 이 첫 번째 상품에는 옵션가를 맞춰줘야 돼요. 옵션가가 들어가면 안 돼요. 0원으로 두셔야 되고 내가 붕어빵으로 올렸으니까 붕어빵 제품은 옵션가를 추가 옵션 상품으로 이제 넣으시면 안 돼요. 아까 옥션에 어떻게 되어 있었죠? 여기 보시면은 옥션에선 내가 8,600원인 줄 알고 눌렀는데 눌러보니까 추가 요금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추가 요금이 있죠. 8,700원 기본 요금은 타코야끼 펜인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이버는. 그래서 이런 옵션 장난질을 막기 위해서 페널티가 있으니까 이걸 주의하시고 재고 수량을 9,999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1,000개 하셔도 상관없고
이렇게 하셔서 판매 중으로 나오면 끝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옵션이 없으니까 설정 안 하고 그냥 재고 수량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9999 하실게요.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이미지가 있어요. 이 이미지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도매매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다 받을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도매매 사이트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미지 무료 다운로드라고 있거든요. 이미지 무료 다운로드, 이걸 누르시면은 이렇게 뭔가 내용이 뜹니다. 이걸 잘 읽어보시면은 도매매 상품 이미지는 공급받는 기간에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뭐 다른 곳에다가 올리지 말아라 이런 뜻이고, 그냥 체크 해가지고 밑에 보시면은 다운로드가 있어요. 상품 이미지가 있고 상세 페이지가 있는데, 상세 이미지를 눌러볼게요. 눌러서 열기, 그리고 압축을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압축을 풀면 이렇게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 눌러보시면 상세 페이지가 있어요. 이렇게 상세 페이지가 뜨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상세 페이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다가 올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노하우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혹시 네이버 웨일이라는 그 브라우저 아시나요? 저는 네이버 웨일을 일단 추천드려요. 네이버에다가 네이버 웨일 이렇게 검색하면은 이 웨일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게 브라우저예요. 그래서 네이버 웨일을 쓰시면은 구글 크롬보다 전 개인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걸 꼭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네이버에서 스마트 스토어 할 때 뭔가 되게 기능들을 아주 짜잘짜잘하게 쓸 수가 있어요. 이쪽에 캡처도 그냥 할 수가 있고, 또 모바일 창을 여기다가 띄워가지고 모바일로도 페이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웨일을 추천드리고, 제가 웨일 있기 때문에 웨일로 한번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까 도매매 여기 사이트에 있는데 우리가 가져와야 될 건 뭐예요? 이렇게 상품 대표 이미지랑 그리고 상세 페이지 여기 밑에 있는 이미지예요. 이거 다운로드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이제 가지고 상품 업로드를 해야 돼요. 대표 이미지. 그거는 여기 다시 한번 눌러보셔서 보시면은 이 밑에 상품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기 이걸 누르시면 되고,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파일들 4개가 있죠. 그리고 보시면 사진의 크기만 달라요. 똑같은 이미지인데 760 곱하기 760 클수록 좋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1000 곱하기 1000 픽셀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클수록 좋아요. 선명하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텍스트에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영어가 들어가 있고, 여기도 무슨 붕어빵 팬 마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게 조금 이쁘진 않기 때문에 이걸 조금 안 쓰고 제가 응용을 할 건데, 이 이미지에서 활용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깔끔한 이미지가 있으면 좋겠죠. 그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캡처라고 있어요. 캡처. 웨일에선 여기 캡처가 있거든요. 캡처 버튼을 누르시고, 자, 캡처라고 뜹니다. 가까이 가져다 대면은 캡처가 뜨고 직접 지정 눌러가지고 여기를 드래그를 해서 이 사진을 이렇게 하면은 이만큼 캡처가 됩니다. 그래서 내 PC에 저장을 눌러서 하시면 할 수 있겠죠. 제가 여기다가 대표 이미지, 저 아까 조금 전에 해봤는데 이렇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조금 밋밋하다, 이 붕어빵이 나는 나왔으면 좋겠다 하면은 여기도 이제 하시면 돼요. 주의할 점은 이 대표 이미지를 하실 때 정사각형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사이즈가 같이 뜨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즈 치수를 어느 정도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약간 정사각형처럼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표 이미지 3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건 이제 붕어빵 팬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올리면 안 돼요. 하고 끝이네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올려주시면 됩니다. 제가 실제 한번 올려볼까요? 스마트 스토어 돌아가서 대표 이미지에 제가 이거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있던 이미지보다 이게 훨씬 깔끔하죠. 근데 나는 한번 테스트를 해가지고 바꾸고 싶다 이러면은 이걸 눌러서, 자, 처음에 이 화면이에요.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내 사진 눌러서 내가 갖고 온 이미지들이 있는데, 이번에 이걸로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붕어빵도 있고 펜도 있고 이런 이미지로 대신 넣어주시면 되고, 추가 이미지는 내가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이미지인데 이것도 넣어주시면은 알고리즘상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넣어주고, 동영상은 굳이 안 넣어도 돼요. 그럼 밑에 스마트 에디터 1으로 작성이라고 있는데, 이 상세 설명이라는 게 상세 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아까 갖고 왔던 거 있죠? 그거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버튼을 누르고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넣냐면 아까 우리가 다운받았던 이미지들 있죠. 그 이미지에서 갖고 올 건데, 이렇게 이미지가 있으면 이거를 드래그해서 그냥 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한 번 더 이거를 또
드래그 하시면 돼요. 이건 뭐냐면은 배송대행 상품으로 배송처 정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배송이 우리 집에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쪽 업체여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혹시 모르니까 하나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여기다 보면은 가스불에 직접 올려서 붕어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붕어빵 만들기 이렇게 있고 이대로 올려주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한번 여기다가 글자도 한번 적어 볼게요. 이쪽에 이걸 누르시면은 정렬이 있습니다. 정렬 열기 이걸 눌러주시고 이 가운데 정렬을 해서 적어줄게요. 가운데 정렬을 하는 이유는 약간 가독성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뭘 써줄 거냐면은 겨울에 따끈하게 직접 붕어빵을 만들어서 드실 수 있는 붕어빵 팬입니다. 양면 팬입니다.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구가 제일 적당해요. 이렇게 웃음 그리고 이제 앞에다가 제가 해보니 이구가 제일 적당해요 하고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신경 쓰였던 게 그 기름 이렇게 붓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 혹시나 그 제품이랑 고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제품은 좀 더 단가가 비싸지만.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주셔도 좋아요. 내가 그냥 대체제 내 생각을 쓰는 거니까 그 업체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쓰면 돼요. 굳이 비싼 돈 주고 기름 붓 구매하실 필요 없이 기름을 살짝 두르고 키친타올로 한번 닦고 사용하시면 눌러붙지 않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 앞에다가 팁 이렇게 적는 거예요. 약간 이게 뭐 강조를 하고 싶다 이러면은 여기 굵기 표시 누르시고 글자 색깔 뒤에 의병 색깔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 굳이 비싼 돈 주고 약간 이게 조금 포인트 주면 좋겠죠. 빨간색으로 이렇게 또 하는 거. 그리고 이거는 엔터를 눌러서 여기 라인을 좀 맞추겠습니다. 보기 깔끔하게. 그리고 이거를 모바일에서 볼 때는 글자가 조금 이쁘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여기 오른쪽에 라이브러리를 끄고 지금 제 얼굴 화면이 있어서 안 보이실 텐데 여기 제 얼굴 화면 있는 쪽에 보시면은 PC 화면이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은 이렇게 모바일에서 봤을 때 글자가 안 잘리는지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늘릴게요. 오른쪽 아래 지금 마우스 가는 쪽 보시면은 제 얼굴 있는 쪽 있습니다. 제 얼굴 있는 쪽에 가려져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은 모바일, 태블릿, PC 이렇게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상 없죠? 이렇게만 하고 등록 누르시면 되고요. 자, 다 입력했어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상품 주요 정보, 이게 검색 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서 모델명은 아마 없고 브랜드 상품은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원래는 이게 브랜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스타일온이네요. 스타일온 붕어빵 팬. 그래서 여기다가 스타일온 이렇게 검색했을 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 없단 말이에요. 없어도 다 입력해주는 게 좋아요. 네이버가 이렇게 없어도 입력해주는 걸 좋아합니다. 이 모델명은 굳이 없을 테니까. 붕어빵 팬의 모델명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전제품이나 이런 경우에는 모델명이 있죠. 근데 그러면 제품이 묶입니다. 여기서 모델명을 선택하거나 브랜드를 선택하면. 그래서 웬만하면은 안 묶여야 내가 가격 경쟁력도 있고 다른 데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격 비교로 묶어버리면은 가격으로만 판매를 하게 되거든요. 물론 우리가 가격 정책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걸 나중에는 지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내가 자체 입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만드는 거잖아요. 제 이거 그 스토어명이 메가푸드인데 이거 연습용입니다. 메가푸드 해서 이렇게 누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메가푸드가 들어가요. 그리고 제조사도 없죠. 메가푸드 협력사 그러면은 직접 입력에 이렇게 누르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협력사라고 뒤에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상품 속성 이거는 아마 뭐 속성이 뜨는 카테고리가 있고 없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거대로 도매매에서 보신 다음에 상품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도매매에서 밑에 내려 보시면은 이런 게 있어요. 제품명, 재질, 제조국, 사이즈, 펜 크기, 손잡이 길이, 일구 크기 이런 게 있고 밑에 여기도 이제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걸 스마트 스토어에다가 옮기는 거예요. 케이스 인증 아니고 원산지, 국산 밑에 내리고 맞춤 제작 아니죠. 미성년자 구매 가능하죠. 상품 제공 공시 이거 있는데 여기도 사실 상품군을 우리는 지금 상품군이 뭐냐면 주방용품이죠. 주방용품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입력을 해야 되는데 도매매를 보시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여기다가 이렇게 전체 입력 누르시면 돼요. 왜냐? 아까 상세 페이지에다가
같이 도매매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이걸 다 일일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관례긴 한데 다 이렇게 상품 상세 참조로 체크를 하는 편이에요. 어차피 상세 페이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상품 상세 참조를 하면 되고, 이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이것만 내가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핸드폰 번호를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적으시면 되고, 밑에 내려서 이런 것도 다 그냥 상품 상세 참조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택배비를 좀 어려워 하시는 분이 있는데 배송, 택배 그대로 두시고요. 택배사는 뭐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돼요. 어차피 내가 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배송, 그리고 묶음 배송 가능 이렇게 좀 할 거고, 제주 상간도서 이런 거는 그냥 추가적으로 3,000원에서 이제 4,000원 정도 받으시면 돼요. 이 그룹 관리를 눌러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묶음 그룹 추가해서 여기다가 제주 상간 도서 비용 이렇게 하고, 사용하고 가장 작은 거 하시고 설정, 배송 권역은 2권역 이렇게 해서 3,000원 이 정도 받으시면 돼요. 제주도에 가는 그 물건들은 금액이 더 올라갑니다. 이거는 그때그때 택배사랑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좀 달라가지고, 안전하게 내가 할 거면은 한 4,000원 적으시면 되고, 내가 좀 계약이 되어 있어서 금액을 아시면 그걸 추가적으로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 배송비는 아까 우리 3,000원이었죠. 그리고 배송비 조건, 이 얼마 이상 무료 이게 있는데 이거는 사실 굳이 이렇게 좀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기 상품별 배송비에서 유료 이렇게 하시고 3,000원 선결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결제 밑에 추가 배송비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추가 배송비에다가 배송비 묶음 관리에서 이렇게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거 이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미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들어가고 별도 설치비 없고, 출고지는 아무거나 적으시면 돼요. 저는 이전에 있는 그 곳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밑에 내시면은 됩니다. 반품 교환도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시면 되고, 특이사항 AS 이런 것도 내 전화번호 적으시면 되고, 이거는 AS 같은 경우에는 따로 크게 막 엄청 적으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불량시 환불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불량 일시 미리 전화주세요. 이렇게 그냥 적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판매자 특이사항 없고, 추가 상품 저희가 와플팽이나 뭔가 이런 걸 판매할 때는 이 추가 상품에서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 영상에선 다루지 않을 건데, 우리가 사실 월 매출 200만원을 빨리 달성하려면은 이 도매매 사이트에서 와플펜이랑 타코야끼, 아까 에그펜 이런 거 같이 파는 사람들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처럼 묶음으로 같이 팔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붕어빵만 사려고 와봤더니 타코야끼도 파네, 에그펜이라는 것도 파네,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다가 추가해서 가격 설정해서 업로드를 하시면 더 좋겠죠. 그렇게 하시면 객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구매 혜택 조건에서 최소 구매 수량은 저는 뭐 1개로 할까요? 도매매에서도 1개씩 주문이 가능할 거예요. 수량 선택이 1개가 있죠. 최소 주문하는 수량이 만약에 2개, 3개면은 여기 적혀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니까 저도 1개로 적고, 이거 안 적으면은 최소 수량이 이제 1개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내려서 포인트, 아까 제가 포인트는 주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50원만 줄게요. 50원만. 텍스트 리뷰 50원, 포토 리뷰 50원, 한 달 사용 50원, 50원. 이거는 따로 안 주겠습니다. 알림받기 등의 고객 리뷰 작성 추가적으로 주는 건데, 이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사은품은 이제 뭐 증정하는 거, 기름붓 있으면 기름붓도 주는 건데 저는 없으니까 그냥 안 적을게요. 이거 굳이 적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검색 설정에서 이 태그가 있어요. 태그. 근데 이 태그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붕어빵 틀, 그리고 와플펜, 자 이렇게 태그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타코야끼 펜, 이런 건 또 되죠. 그리고 붕어빵 검색하시면 이렇게 밑에 키워드들이 뜨거든요. 붕어빵 만들기, 붕어빵 펜. 또 안 되는 거는 그냥 건너주면 됩니다.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판매자 코드는 안 적으셔도 돼요. 근데 이제 조금 도매 사이트들을 관리를 나중에 이제 많이 하려면은 이 상품 번호 있어요. 이게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선택을 그대로 냅둬요. 그대로 내두시면 되고, 쇼핑에 체크, 전시 중 체크 이렇게 하고 저장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추가 상품 저는 설정 안 할게요. 그러면 상품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뜨고, 상품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제품이 올라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네이버에 이게 노출이 될까요? 됩니다. 그 상품이 어떻게 노출되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지만, 아까 보니까 경쟁 강도가 낮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냅두면은 상품이 업로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붕어빵 틀, 붕어빵 만들기, 뭐 2구 붕어빵, 붕어빵 펜, 이런 키워드들을 사람들이 네이버에 검색을 했을 때 네이버 쇼핑 탭에서 내 상품이 노출이 돼서 사람들이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가격적인 메리트가 어쨌든 1페이지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고서 구매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마진을 낮춰가지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초반에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제품들의 특성상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금액이 내가 뭐 500원, 1000원 더 비싸다고 해서 사람들이 안 사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수요가 많아서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씩 얻어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시즌 제품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을 보여드렸고요. 만약에 주문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도매매 사이트에서 구매하기를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쇼핑몰 상호, 이거 뭐 제가 메가푸드니까 메가푸드하고 체크 누를게요. 그럼 앞으로 주문할 때 이게 자동으로 들어가고, 배송지는 이 스마트 스토어에서 주문이 들어오면은 여기에 배송 정보를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비자명, 이름이랑 주소를 소비자 걸로 입력을 하는 거예요. 내 거가 아니라 소비자 걸로 넣으시고, 배송 요청 사항이 똑같아요. 뭐 경비실에 맡겨주세요, 혹은 이제 현관 비밀번호 땡땡땡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하고 저장을 누르면은 결제를 이제 하라고 뜨는데, 그 결제를 신용카드나 뭐 이렇게 입금을 해가지고 결제를 하시고, 주문이 이제 들어왔으니까 송장 번호가 있을 거예요. 이 도매매에서 결제하시면 송장 번호가 나옵니다. 그 송장 번호를 스마트 스토어에서 입력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제 제가 한번 노하우를 좀 다뤄봤고, 이걸 응용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붕어빵 틀도 올리고, 와플펜 올리고, 타코야끼 올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무조건 겨울철에 하나씩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나갈지는 저도 몰라요. 실제로 저희도 예초기를 소싱해서 팔았는데 추석 전후에 되게 많이 팔렸고, 봄, 여름, 가을에 비가 올 때마다 주문이 진짜 쭉쭉쭉 나갔던 경험이 있어요. 내가 위탁 판매하는 방법은 아는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품을 많이 못 올린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시즌 상품들 위주로 올리면서 사계절을 다 채워보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채우시고,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5월에 이제 가정의 달이니까 가정의 달,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그리고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 여러가지 그런 행사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1년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채우시고, 그리고 아까 엑셀에서 리스트업 했던 제품들 있죠, 그런 것까지, 경쟁 강도가 낮은 것까지도 다 올리시면은 월 매출 200만원까지는 무난하게 나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용 보시니까 어떠세요? 할만하지 않나요? 어렵나요? 아직 많이 어려우세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면은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부업이나 창업 이런 걸 다 통틀어도 되게 쉬운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설명하느라 제가 하나하나 했던 거지, 익숙해지면 되게 금방 한단 말이에요. 제품도 빨리빨리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딱 여기까지 봤을 때 딱히 그렇게 어려운 게 없는데 나도 할만한데?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고민하지 말고, 특히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 직장인이신 분들 꼭 위탁 판매를 한 번씩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별거 아니어도 이렇게 쌓인 제품들이 10개, 100개, 1000개가 모여가지고 매출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품 수가 더욱더 쌓이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스노우볼처럼 자동으로 점점 더 큰 매출로 굴러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월 매출 200만원까지는 쉽냐라고 했냐면은, 월 매출 200까지는 쉽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은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간이과세자예요. 그러니까 부가세를 안 냅니다. 부가세를 면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신고는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남들보다 10%의 마진 룸이 있어요. 저는 이거를 최대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최저가 경쟁으로 가도 선택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편이에요. 내가
전국에 있는 모든 판매자들보다 쌀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 전체 백분율로 봤을 때 상당히 싸게 팔 수 있는 그 사람들 모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하시는 분들은 제품을 업로드했을 때 신상품 점수도 받는단 말이에요. 새로 이제 상품을 올리면은 그런 것하고 간이과세자가 같이 결합이 되면은 월 매출 200까지는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신 있게 뭐 이 정도까지는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순이익이 엄청 많진 않아요. 항상 장밋빛 희망만 제가 이제 드리진 않습니다. 월 매출 1000만 원은 다른 이야기다. 왜냐면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는 법을 알아야 돼요. 지금은 가격 경쟁에서도 내가 밀리지 않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1000만 원이 넘어가면 부가세를 내야 되고, 그때부터 들어가게 되면은 마케팅도 배우고, 그래야만 내가 매출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뭐 많은 셀러들이 마케팅이나 이런 거를 배워가지고 적용해서 매출이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이 영상 보시고 하나씩 정말 따라 하시면서 제가 앞으로 올려드리는 영상들 많이 정보를 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은 충분히 월천까지는 누구나 달성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월천이면은 순이익으로 한 200만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편차가 좀 있지만, 그러니까 내가 전업으로 할 수 있는, 혹은 부업에서 거의 만족스러운 급여에, 저는 그 선이 한 200만원인 것 같거든요. 전업으로 할 때 최소한의 선이 순이익으로 200만원, 내가 부업으로 했을 때 가장 만족스러운 구간이 200만원. 그러니까 이 월천을 달성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조금씩 공부를 하셔서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면서 물건을 파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